네, 반갑습니다.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자, 지난 주말장에서 거래량이 특별하게 좀 많이 나온 종목들 살펴볼 건데요.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동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와 테마 특징주로는요, 카카오와 HLB가 올라왔네요. 카카오는 액면 분할 이야기가 있었고요. HLB는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네요. 야, 이 두 종목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부강약품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에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강약품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HMM까지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하이닉스 먼저 가도록 합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이제 흐름적인 부분들이 많이 말씀 좀 드렸었고요. 또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에서 상승세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좀 내려온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직전 고점을 넘어갔다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직전 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14만원대 이상의 하이닉스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난 주말장에서는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뭐 실적 계속 좋아지고, 또 반도체 쪽에서 어떤 기대감 살아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100%의 어떤 그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또 집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현재 들어오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요일날 이제 9%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4%밖에 안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와 같은 시점이라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계속 홀딩 하시면서 유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그 지지선만 잘 지켜지게 된다면, 즉 14만원대 이상 또는 뭐 14만 조금 깨지더라도요, 13만 9천원 요 정도 라인 때만 지켜지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라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4만원 아래쪽 공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14만원에 사가지고 이 종목을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 10% 20% 수익 내려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 포인트로 본다라면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추세상에서 어떤 모양새, 그 다음 이평선에 모여준 모양새로 본다라면 14만원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세 더 유지하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열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 보도록 합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는 뭐 쿠팡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세 보이면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쿠팡이 상장을 하는 것과 이 동방의 주가 상승은 과연 연결고리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뭐 물류 관련한 부분에서, 유통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또 늘어났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동방과 이 쿠팡의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과 사실은 동방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갖기 좀 어렵죠. 그래서 쿠팡이 상장하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동방이라는 이 회사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 뭐 쿠팡
쿠팡 연결주, 관련주, 직접적인 수혜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몇백 프로씩 끌어올릴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쿠팡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어떤 호재만으로 이렇게 올랐다라면 사실은 이 동방이라는 종목은 지금 뭐 떠있긴 합니다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점에서 나타나는 물량들의 어떤 부담감들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뭔가 덩치가 더 커졌는데 그 덩치가 커지는 부분들을 동방이 뭐 전부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또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쿠팡은 지금 나스닥의 상장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은 국내에 있는 어떤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뭔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인식이 들었을 때 물량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세요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1선은 지지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반등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테마라는 것은 일단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더 열려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62이평선과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진 지지점대가 5,000원대에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아래쪽 지지선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포인트 계속 유지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자,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때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매도 포인트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진 분들만 이렇게 홀딩하고 연결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리스크를 실어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뉴스 특징주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액면 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 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일단 유통 물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보다 주식수가 무려 5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은 48만원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9만원대,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유통 물량 주식수가 많아지는 데다가 가격도 다운이 돼요. 그러면은 약간의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싸졌네? 싸네? 이렇게 한번 사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카오 같은 종목은요, 이게 그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을 좀 놓게 보면 바로 그 시점부터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싼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면 너도 나도 사게 되는 상황들. 또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에서 우리 많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 버리게 되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많이들 이어가고 있으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호재가 나온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겠죠? 주가 좋은 소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또 한 주 밖에 없었던 분들도 5주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따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상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매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주말장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조건은 조금 네, 고민해보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 지지선도 42만원, 45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홀딩 정도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조건만 조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HLB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뭐 허위 공시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공매도에 대한 환매 이런 식으로 뭐 정황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과매도의 국면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기술적 반등은 일단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제법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19%까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대1 무상증자거든요. 1대1 100% 무상증자면 보통은 주가가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지금 100%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던 것을 다 깎아 먹어버렸단 말이죠. 즉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손실을 조금 복구하는 수준에서 매도를 해버렸던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주체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날 14만 8천 주 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도 지금 16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 전부 다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매수는 누가 했겠느냐? 개인들이 많이 했겠죠. 보통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좋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서 이제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자본금을 늘리는 게 무상증자 아닙니까? 근데 과연 HLB가 지금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봐요. 그런 모습도 좀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물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주주가치의 재고를 높이기 위해서 해내는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무상증자라고 하기에는 그런 재료가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물론 8% 올라갔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다르죠. 이게 19% 올라갔다가 음봉이 크게 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올라갔다기보다도 뭔가 변수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좀 부담스럽죠. 일단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 깨림칙한 그런 상승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물론 단기 급락 이후에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점은 잡힌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급락하기 이전의 수준이죠. 95,000원 라인대 9만원대 이상 이 부분 가격대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점권을 한참 잡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무상증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껄끄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갭상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홀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66,000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주가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85,000원, 9만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그 정도 수준이 온다라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세워 가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무상증자면 호재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사세요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약간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신규 접근을 좀 피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겠고요. 가지신 분들은 일단 66,000원대 이상 시점에서 홀딩세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주가가 반등할 때는 이제 뭐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거나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HLB는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기 검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 봐야 되겠죠?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임상을 실험을 한 기업은 이제 부광약품이 최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상이잖아요. 임상이 이상으로까지 들어갔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멋진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현대바이오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도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임상, 이상, 뭐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뭐 특허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효험을 뭐 인증받고 뭐 임상은 완료가 됐고 이제 데이터를 집계 중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든지 보통 임상 이상 다음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뭔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치료제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경쟁보다는 치료제에 대한 경쟁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가를 살펴보게 되면 86만 주입니다. 86만 주면은 제법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아마 새롭게 장이 열릴 때 이제 2일날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날 다음 영업일에서 아마 주가는 갭으로 뛰어 올라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뭐 상한가 근처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요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일단 갭 상승 뛰어나가면 신규 매수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 딱 잡혀준 부분이 35,000원대 구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매매를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일단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가주게 되면 또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 이 데이터 정리나 분석 부분에서 뭔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종목은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 호재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더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HMM 보겠습니다. 잘 가요. 신고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장이 빠지든 말든 관계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HMM이 잘 가는 이유는 뭐 업황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싸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6조 원대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25일 같은 경우는 무려 400만 주 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24일날 주가가 폭락했었던 그 시점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17만 주.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때도 외국인 매수가 또 연결돼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흐름 자체가요 너무 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홀딩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서 과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 과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옆으로 누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과매수 들어간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양봉 붙어 있을 때는 상관없고요. 그냥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음봉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져 가지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횡보 조정이든 뭐든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횡보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더 홀딩 전략을 유지해서 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업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만 지금은 애매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요. SK하이닉스와 동방, 카카오, HLB, 북악약품, HMM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진단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3.1절 아침에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